네,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늘은 열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 위주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계절이 겨울이고요. 12월입니다. 너무 추워요. 전 솔직히 겨울에 태어났지만 추위를 좀 타는데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추운 겨울날, 이런 추울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이 되시죠? 제가 필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겨울에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읽죠? 네. 바로 열이죠. 10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열입니다. 약간 잠깐의 썰렁개그 좀 넣었고요. 네, 여러분 썰렁개그 들으셔서 열 받으셨나요? 몸에 좀 열이 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속에는 열이 많습니다. 이런 열을 사람들은 많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뜻은 솔직히 모를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더 의미를 모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찾아보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도 차이, 온도계로 재면 온도가 나오죠. 보통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물체 사이에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에너지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열은 에너지라는 건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이제 저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기준을 맞춰놨는데, 이 에너지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네,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뭐 난로에서 열이 나오고 뭐 드라이기에서 열이 나오죠? 열이 나올 때 그 열이란 무언가를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긴 해요. 그런 느낌을 저는 에너지라 표현하고 싶어요. 즉 에너지는 알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느껴지는 걸 우리 에너지라고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뭐 느낄 수 있으면 다 에너지입니다. 뭐 소리 에너지, 바람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런 에너지를, 느낌적인 느낌을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열의 단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과학에서 열을 계산할 때는 열을 하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열이 열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열이 많이 이동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계산하게 되면 열이 하나로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의 단위란 말보다는 열의 양의 단위를 표현하긴 해요. 과학에서 더 많이 이걸 씁니다. 그래서 열의 양을 계산을 하는데 이 단어를 열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줄여서. 엄청 쉽습니다. 그쵸? 열은 양적인 거예요. 양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모아서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량의 단위와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열량의 단위를 이렇게 CAL로 쓰고 기호는 Q로 쓴답니다. 이거는 읽는 법은 칼로리라 읽고요. 이 Q라는 기호는 quantity of heat. 네, 발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 열의 양, 그래서 이 양적인 이 단어인 quantity에서 이 Q라는 기호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량은 칼로리가 단위가 되고요. 그렇다면 1칼로리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겁니다. 당연히 이 단위는 과학자들이, 즉 사람들이 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준도 과학자들이 처음에 그냥 큰 이유 없이 정한 겁니다. 1칼로리 기준은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왜 물을 기준인가요? 선생님, 왜 물 1g이 기준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정한 거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g, 1도, 숫자 1을 기준으로 정의한 겁니다.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대신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으시겠죠. 모든 기준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기준을 모르면 나중에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열량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맛있는 피자를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아, 먹고 싶네요. 예. 저도 좀 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이어트,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를 계산할 때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열량에 달인 칼로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 치킨 하나에 몇 칼로리인데, 아, 이거 살찌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다이어트, 살 빼는데 열의 양을 계산한 겁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열의 양. 이게 무슨 다이어트와 상관이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양소의 양을 계산한 것도 아니고 열의 양을 계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속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죠. 이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될 때 분해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을 우리는 열이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우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에너지로 움직이고 말하고 공부할 때 그 에너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표현하고 쓰고 남은 에너지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일부는 지방이나 물질로 다시 합성돼서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남는 열이 지방이란 물질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을 태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방을 태운다? 네, 지방을 태운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지방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면 열이 나오죠? 태우면 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린 지방을 태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량의 단위를 여긴 칼로리로 썼는데 교과서에는 칼로리 나옵니다. 근데 보통 칼로리보다는 일반적인 과학에서는 이제 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열량의 단위를 줄이라고도 표현해요. 줄. 그런데 1칼로리가 1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칼로리는 4.18 물음표 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음표를 왜 했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뭐 백과사전마다 조금 뒷숫자가 다르더라고요. 뭐 1855줄, 뭐 286줄 그러는데 과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정확히 몇 줄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계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책에는 보통 약 4.2줄이라고 반올림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1칼로리는 4.2줄, 2줄 정도 된다 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열은 뭐다? 쉽게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네,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고요. 열의 단위는 뭐다? 네, 아까 다이어트 얘기했죠?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입니다. 킬로칼로리는 칼로리의 1000배입니다. 이 킬로가 1000이란 뜻이에요. 1000. 자, 결국 제가 이렇게 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든 지구상의 물체는 열이 있습니다. 열이 제로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선생님 얼음은 0도시니까 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학의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온도가 0이라고 했지 열이 0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얼음은 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북극에 가면 북극의 온도가 영하 뭐 3, 40도 된다 하죠? 그럼 열이 더 적은 거지 열이 제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의 온도, 우리가 온도계를 잴 때 그 온도가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다음에는 이제 열 말고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는 열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열의 의미를 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공법인데 제가 제일 추구하는 이 동영상의 목적이 이해입니다. 암기나 뭐 공식 뭐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그런 건 뭐 다른 영상이 많으니까 좋은 영상이 무척 많아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해 위주로 하는데 이해를 왜 하냐면 오래 기억하기 위한 암기법의 한 종류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그걸 이해해서 외워버리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억하고 싶나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이해라는 부분에 시간 투자를 좀 해보세요.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투자하고 나면
그만큼 더 효율적입니다. 더 오래 기억이 나고 더 오래 갈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